네, 지금 뭐 시장이 눌리는 이유는 미국의 시장 금리가 아시아 마켓에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1.59%니까 1.6%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 2년물 금리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데 지금 0.42, 아침에 오프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0.39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42%까지 금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이 좀 눌리고 아시아에도 영향을 주고 자, 그 이면의 반대로 또 기업 금융이 호황을 나타낸다. 이 타이틀이 지금 나갔잖아요. 네, 금융기관들은 조용히 웃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좀 파악해 볼까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프로, 네, 임희연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사석에서 자꾸 인프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 프로페셔널이죠, 사실은. 좀 전에 타이틀은 나갔어요. 사상 초유의 기업 금융 호황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좀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이 기업 금융 시장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들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올 상반기에 IPO도 굉장히 많았고 유상증자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채 발행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수치화해서 한번 봤어요. 네. IPO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36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도 250% 성장을 했고 회사채 발행도 작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이제 기업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대출은 작년 대비해서 한 35% 정도 신규 대출 기준으로 좀 감소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증권사들이 이 기업금융 업무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IPO나 유상증자는 ECM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회사채 발행은 DCM이라고 하는데 네. 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사들의 이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배경에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이 워낙 좋았었던 게 가장 크기는 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좀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그 지원이 많이 나왔죠. 정책 자금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을 만기를 연장을 해준다던가 혹은 이자 뭐 그 상환을 유예를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유동성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이외에 지금 뭐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구간에서 또 이제 채권 그 시장 안정화 펀드를 조성을 한다던가 네. 혹은 이제 뭐 그 차환이 되지 않는 그 회사채를 이제 그 산업은행이 대신 이제 인수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회사채 시장 또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국면에 맞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무형 경제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또한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밸류를 주지 않았었던 기업들이라던가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기업 금융 시장이 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달 코스트는 낮고 또 반면에 수요는 많고 하니까 요 차이가 있으니까 돈 장사하기 좋은 거죠. 맞습니다. 돈 장사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물론 이게 이제 생산적인 곳에 쓰였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조금 부동산으로 좀 기형하게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고 어찌됐건 이 커머셜 뱅크보다는 IB,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이 국내에서도 활성화가 돼서 수익이 많이 늘었다. 네. 네. 굉장히 두둑하게 주머니가 상문상 이상으로. 네, 지금 증권사들은 지금 거의 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 상반기에 기록을 했죠. 그렇죠. 네. 자, 미국에서도 이 은행들 실적이 좋은데 근데 주가에 반영은 잘 안 되는 이유는 좀 궁금하긴 하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자, 전통적으로 이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조달 시장, 자금 조달 시장이 코비드-19 이후로는 직접 조달, 네. 결국에는 IPO가 많았다는 얘기죠. 네. 상장. 맞습니다. 네, 이 내용 좀 해주세요.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 예를 들면은 이제 무형 경제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도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복잡한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이 그 시장에서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혹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조달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고 네. 지금 뜬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금융이라고 하는 그 은행 쪽에 대한 이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상승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지금 인상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코로나 사태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채권 시장은 이미 엔드 코로나 아닙니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빠르더라고요. 네. 네, 자 기준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을 때 기업 자금 조달의 방향 이건 또 어떤 의미죠? 이제 결국에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회사채 발행, 뭐 주식 발행 이런 그림에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혹은 이제 시장이 좀 줄어드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권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기 전에 미리 선발행을 하는 수요들이 많죠. 결국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자금을 조달을 해놓는 그런 고정금리 수요가. 형태 같은 것들로. 네, 뭐 고정금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변동금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저렴한 가격에 미리 미리미리. 조달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의 그 과거의 그 이자율 부담을 좀 이제 봤어요. 전체 차입금 대비해서 실제로 이제 그 들어오는 이제 그 채권 발행량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기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차입금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과거의 그 기준금리 인상기 시기에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했는지를 보면은 주로 저희는 이제 그 회사채 발행하는 목적을 첫 번째로는 뭐 신규 투자 혹은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이제 채권의 차환 혹은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운영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주로 이 선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 자금 목적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운영 자금 목적 비중이 과거에는 이제 한 20-30% 정도 하던 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70%까지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기존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약간 마찬가지로 지금 한 25% 정도가 이 운영 자금 목적으로 지금 조달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물론 이제 과거와 똑같이 무조건 이게 70%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주식 발행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주식 시장이 피크아웃 한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 있는 동안에는 이럴 때 빨리 이제 그 상장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장 러시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국면에서는 저희는 좀 이제 방향성 자체는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환경이 그 뭐 여러 가지 좋다는데 그래서 5번 질문 땡겨와야 된답니다. 네. 40분까지 하죠. 네, 기업금융 호황기, 투자 전략 및 최선호주. 네, 네. 종목이 중요한 거죠. 네. 네, 결국에는 그럼 이제 IB를 잘하는 이 ECM과 DCM 쪽을 잘하는 증권사를 이제 좀 선호를 해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국면에서는 저는 한국투자증권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픽. 네,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100% 모회사이고요. 네.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고 아마 올 상반기에 그 카카오뱅크 그 상장 이슈 때문에 많이 좀 이제 보셨었던 종목이실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사실 국내에서는 그 IB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IB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세 개 회사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이제 경쟁력이 좀 우위에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IB 잘하는 증권사를 선호를 한다고 펀더멘털상 말씀은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주가 자체는 이 회사의 펀더멘털보다도 사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라던가 주식시장 방향성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에 조금 더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래도 배당이 높은 삼성증권이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탑픽으로는 현재 지금 삼성증권을 말씀드리고 있고 네. 이 회사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올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DPS 기준으로는 3,900원이고요. 네.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지금 뭐 BM 관점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증권주이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또 상속세 내셔야 되니까 뭐 지분 파셔야 되면 삼성증권 통해서 파시지 않나요? 아니요, 이번에 뭐 그 아닌가? KB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KB? 네. 위탁은? 네. 예전에 뭐 보통 많이 그래갖고 그랬는데. 자, 11월 2일, 3일 FOMC 점 미국에. 네. 우리나라 11월 25일 날 기준금리 금통이 있고 요거 매칭 시킨다면은 지금 삼성증권 단기, 그다음에 좀 중기적으로 한국금융지주 네.
한화생명도? 금리 시간은 다 됐어요? 네, 네. 뭐 금리 변동성을 이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희가 투자한다면 하나생명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촐싹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이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